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작년에 모 기업체 대상으로 업무 비효율성 개선 컨설팅을 수행했는데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그쪽 회사에 해보니까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적 업무가 있어요. 이거는 실제 제가 다른 회사들도 쭉 거래해 보니까 규모가 클수록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작은 회사들은 그나마 적게 나는데 전 중견 대기업일수록 네 가지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비효율적 업무입니다. 그 업무 이제 좀 소개 좀 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그 업무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어요. 그 방법론을 가지고 이제 해당 고객사들 대상으로 이제 이 컨설팅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막상 많은 조직들 대상으로 해보니까 이 네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현상이에요. 이게 사실 이 1번부터 4번까지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그 밑바탕은 문화, 조직 문화의 문제지만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현업 부서에서 직비한 본사가 줍시다. 본사가 있고 쭉 지역이 있으면 지역에 있는 담당자는 본사에서 똑같은 양식으로 매번 취합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본사 A팀에서 요구하는 자료나 B팀의 자료가 양식이 달라요. 양식이. 근데 큰 맥락은 같아요. 같은 내용을 양식이 다르다 보니까 또 새롭게 작성하는 거예요. 그럼 현업에 있는 부서 입장에서는 미치겠죠. 응? 아니 A 부서하고 B 부서하고 만나서 협의해만 될 문제를 왜 이렇게까지 A 부서 요청하고 B 부서 요청하고 C 부서 요청하면 현업에서는 한 명인데 본사에서는 한 명, 세 명이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세 명이 요청하면 양식 아니야. 양식 같으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조금씩 그 양식 대비 조금씩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업 관리자분들이 진짜 싫어하죠. 근데 본사 입장이 이해돼요. 왜냐하면 이 A팀, B팀 이쪽에는 해당 임원의 지시에 따라서 업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원들 간에 소통이 없다는 발생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본사 한 명이면 제가 다녔던 회사 이 과거 직장에 비한다면 좀 대기업인데 본사 한 명이면 이 한 명과 관련된 인원이 30에서 40명이 됩니다. 그래서 본사 조직이 조금 작아야 된다고 매번 주장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의 성장기 있을 때하고 쇠퇴기 있을 때 좀 차이가 있는 것처럼 조금 그 사업의 수명에 따라서 이 본사 조직의 크게 하든지 적게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이 비효율적 업무가 뭐냐면 이겁니다. 경영진에게 어필하기 위한 단순 홍보 업무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해당 팀장이 이분한테 보고할 때 요만큼 보고하면 될 거예요. 이걸 뻥튀기해서 이만큼 보고하는 거예요. 요걸 이만큼 보고하면 이거 다 채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서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라고 어필하는 거죠. 왜? 팀원들은 팀장들은 이 양반들은 한숨에 잘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필용 보고서 굳이 또 말로 하면 되죠. 이 말로 할 걸 이것도 PPT로 만듭니다. PPT 만들면 이게 진짜 엄청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게 팀장들이 실무형 팀장이 아니고 관리형 팀장이 있을 때 많이 발생돼요. 3번도 마찬가지야. 3번 똑같은 거예요. 실무형 팀장은 그 해당 실무를 알다 보니까 한 페이지를 만들어서 담당 이분한테 말로 다 구도 보고합니다. 그런데 관리형 팀장은 현업 실무를 몰라요. 잘 모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고서 작성해서 이분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기업들이 이 관리형 팀장보다 실무형 팀장을 더 선호합니다. 근데 이 실무형 팀장, 관리 팀장 간에 이게 성과 나오나죠. 성과도 나오고 그거 실무형 팀장인지 관리형 팀장인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실무형 팀장이 성과가 많이 높죠. 사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실무형 팀장을 선호해요. 실제 팀원들도 마찬가지. 백날만 A4용 100장 만들 바야 말라 이야기하고 아니까 저도 바로 윗분들 보고 또 윗분들도 자 임원 입장에서 생각합시다. 임원 입장에서는 하루에 얼마나 많이 보고 가겠어요. 뭐 어떤 팀원은 10장짜리 보고서 올리고 어떤 장에 1장짜리 보고서 올리겠죠. 누가 좋아할까요? 당연히 1장짜리 보고도 나머지 말로 하는 거예요. 핵심만 딱 찍어서. 그래서 이 세 번째가 대표점. 이게 1번, 2번하고 3번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뭐냐면 깔려있는 게 건의식이 있어요. 수직적 문화. 이 수직적 문화와 건의적 문화가 이 깔려있는 조직은 2번과 3번이 많이 발생이 납니다. 1번은 부서 간 협업이 낮은 조직들이 많이 발생돼요. 특히 만약에 A팀하고 B팀이 A팀이랑 B팀이랑 사이가 안 좋으면 밑에 직원들 미치죠 완전히. 또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사내 메일입니다. 보통 좀 규모 큰 회사들은 하루에 메일이 한 100개 옵니다. 100개 오면 미치겠죠. 100개 오면 그 중에서 자기가 꼭 필요한 거 몇 개냐? 많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그 직원들 뭐 비효율적 업무 개선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야. 사내 메일을 줄이는 걸로.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냐면 자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혹시나 안 보내서 이해 못할까봐 혹시 나중에 업무가 펑크 날까봐 해서 만약을 위해서 만약이죠. 이 만약이 사람 미치게 하는 거야. 만약을 위해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즘은 그 대안호 하는 게 요즘 분류합니다. 이렇게 공지, 긴급, 통보, 뭐 이렇게 협조, 뭐 이렇게 제목을 적고 통보.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공유는 맨 나중에 볼 거고 협조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긴급한 거는 긴급한 먼저 우선. 그래서 100개 메일 중에서 한 30개만 확인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봐야 된다는 형태로 뭐 조직 활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수평적인 문화가 안 되던 조직들이 많이 발생되는 현상이 부작용이죠. 부작용. 눈에 보이는 거는 1번부터 4번까지지만 그 밑바닥은 이 수직적 문화, 한국적 문화가 또 관료화, 조직이 커질수록 관료화됩니다. 관료화 대표적인 뭐냐면 팀장들이 관리형 팀장 되는 거예요. 실무도 모르고. 그래서 임원이 담당 팀장 지시하면 팀장은 몰라서 팀원과 또 협의하고 이런 아주 이제 뭐랄까 좀 비효율적인 내용이 좀 존재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관료화나 수직적 문화, 건의식을 부서 간 협업에도 문제가 있는 건 이런 조직들이 발생하는 현상이 1번부터 4번까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이런 것 1번부터 4번까지 활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화적인 활동 같이 해야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됩니다.